전국 기행. 그러니까 기행은 이렇게 다니면서 뭘 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행이 특이한 기이한 행동이라는 뜻도 돼요. 한자로 바꾸면은.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전국 기행입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당 이준석 지우기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 인선이다. 지금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서 특히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물 중에 이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발했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권성동 대행이 진행하기로 했다. 임명하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울릉도로 가 있습니다. 지금요. 울릉도로 가서 당원들과 뭐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이런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코끼리 같이 생긴 바위와 나리 분지를 들려서 울릉도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단 5명의 당원이 절 만나고자 해도 다 찾아갔다. 오랫동안 사심 없이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요. 지금 언론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근데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이걸 이준석 대표를 만나신 분들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는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우, 그림이 뭐 복잡하네요. 지금. 자, 제일 앞선 게 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광주. 광주 갔다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 경남으로 넘어가고요. 충청도도 갔다가 부산, 뭐 전북, 뭐 여기 전남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 있다가 지금 울릉도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전국 기행이 나온 거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화를 하거나 좀 네. 실제로 이렇게 일상적인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 입장 네. 어떤가요? 당 상황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저도 참 최근에 노래 부르는 장면이 보도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저를 되게 좀 많이 짠하더라고요. 지금도 당의 대표인 그런 네. 사람이 추레하다면 추레한 그런 차림으로 정말 뭔가 헐벗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횡보를 하는 그 장면이 이 사람의 그 선거를 뛰었던 1년은 무엇이었나. 당원들 만나서 보니까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도를 놓고 다시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군요. 지금요.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빼고는 다 다니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김재섭 위원장. 뭐 이준석 대표와는 좀 가까우신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지금 전국을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대변인이 짠하다 그랬는데 예. 저는 뭐 전혀 짠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나름의 이제 즐거움을 찾은 것 같고 예. 이게 지금 우리 그래픽에서도 장외 정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지난 1년을 제외하면 그 정치 인생 평생을 장외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정당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었던 시대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매일 장외 정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듣기로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거주하는 상계동 집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 머물고 나머지 한 5일, 6일 정도는 지방을 계속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당원들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딱 2가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예. 첫 번째가 호남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구애. 예.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청년들 당원 모집. 이 2가지가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상징 같은 자신의 정책 브랜드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당대표라는 직 자체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보게 되면 주로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이 이준석 대표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본인의 서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청년 당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예. 걸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했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번개 만남을 하게 되는 그 이준석 대표 행보가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바른미래당 본인이 최고위원 할 때도 이미 과거부터 이런 모습이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아. 모입시다 해가지고 많은 예. 당원들을 모여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 모습이 짠하거나 이례적이거나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저런 모습이었다. 원래 저런 사람이고 원래 저런 행동을 했고 아. 저런 정책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1년 동안 당대표였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 전체를 보게 되면 예.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좁고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당대표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가요. 그런 가운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호남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기행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대부분 인정하죠. 이준석 대표의 공이라고 국민의힘이 호남 쪽에서 그래도 과거보다 많은 표를 얻고 청년 당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의 공이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닐까? 지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이런 걸로 돌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시각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의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어떤 지지자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청년과 호남 이준석 대표의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인 것인데 저는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정치적 구호로서 내지는 정책으로서 당의 지향점으로서 사실은 청년과 호남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좀 피상적인 접근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살을 맞대고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산을 훨씬 더 강화하는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팬덤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마 행보들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지금 굉장히 위기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자산과 정치적 위상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건가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근데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준석 대표의 손을 떠난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죄가 있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는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는 직무정지 상태인 당 대표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를 공고히 하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로 두되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라고 저는 언제까지 이 전국 비행을 할 걸로 보세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게 기약이 없네요 지금 언제까지라고. 아무튼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국을요. 강원도에서 바로 또 부산에서 바로 강원도로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지지율 기사가 좀 오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당 대표의 모습이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 12주 12주 만에 민주당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사회여론연구소 여기 보면 KS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뭐 여론조사 결과 내놨는데요. 9.8% 차이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이달 초에 이미 뒤진 거로 나왔어요. 이거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두 가지 내용이죠. 리얼미터 조사는 국민의힘이 39.7, 민주당이 44.6.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숫자가 달랐어요. 그리고요, 어제 나온 KSOI 조사,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2.1. 여기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역전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데 뭐
경쟁 정당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계속 지금 한 5, 6주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핵심은 처음에 기치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무능하다는 평가인데요. 예. 물가 대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한 것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대책을 못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는 사실 지금 경찰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회, 쿠데타 등으로 오명을 씌우고 있고 되게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음 주 지지율에도 저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모습, 그리고 좀 소환 위기 상황, 이것도 좀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은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을 보면서는 사실은 뭔가 통합되는 느낌보다도 내분이 계속 유지되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지율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뺄셈 정치,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덜어내는 거죠. 뺄셈 정치 아니냐, 뭐 그 결과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기사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리죠. 휴가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8월 첫 주 여름 휴가 간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참모들 다 휴가 가라.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 지난 20일이죠. 지난주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휴가 관련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그러니까 휴가 가라 취지는 최근에 뭐 경기 진작 차원 이런 취지도 좀 있다. 기열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변인 지금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휴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또 지지율이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휴가 갈 때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가면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일선 공무원들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휴가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 경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뭐 공무원 개인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공무원들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저 휴가 가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딱 얘기하고 가버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뭐 그런 분위기라는 거네요. 그러면. 요즘 사회 분위기상 뭐 그런 자율성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발언은.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돼 있어요. 주가 조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윤 대통령 취임식 VIP석에 앉았다.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청돼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사진이 어제 뭐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 부친 뒤쪽에 앉았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다고 지금 어떤 의혹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인물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일일이 명단 확인 이게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앞서서도 사실은 양산 욕설 시위 유튜버 뭐 참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또 겹쳤습니다. 이 상황이요. 자, 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는 경제 공동체였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영주 전 의원님, 예. 이 취임식 참석 부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 장면을 나경원 전 의원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갑자기 자리 하나,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 자리 못 받았다고 하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취임식 참석을 못했나요? 저는 뭐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만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한테 자리 하나 안 주더라. 섭섭할 거다 이런 거 모습을 보면. 예. 아니, 실제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 아무래도 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말끔히 수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연루 혐의죠. 지금 의혹입니다. 그분들이 나도 취임식에 가겠다고 해도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락받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그 권오수 대표 아들이죠. 권영민 대표가 말하자면 그 대통령 부친의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굉장히 높은 VIP 대우를 했다는 그러니까 좋은 일반적으로 자리라는 아니고. 뜻이죠. 예. 그게. 그래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그런 부분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시위 벌이고 있는 안정권 예. 씨도 역시 그 대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 예. 취임식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선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계속 공격받을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예. 소속돼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사의 그림자, 여사의 비선 이런 논란을 계속 자체하고 있다. 또 혹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 모습 자체가 예.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 있다.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대통령 여사하고 친한 사람을 수사를 해?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합니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겁이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섭 위원장. 이런 얘기가 자꾸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이거 확실히 좀 국민의힘에게는 부담 아닙니까 좀? 그렇죠. 이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도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그 유튜버 안모 씨, 극성 유튜버라고 알려진 분도 VIP 자리에 갔고 실제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그 주가 조작 사건의 권오수 대표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참석했다고 지금 하니까.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가 그렇죠. 됐어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VIP 자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우리 사진에도 보시고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 많고 VIP 티켓이 대통령이 직접 그 모든 VIP를 초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렇게 취임식을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VIP 티켓이 얼마가 나오고 그 위원회에서 VIP 티켓들을 예. 여러 이제 인사들한테 보내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저분들도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VIP라고 하는 자리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상징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 높이에는 안 맞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도 더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뭐 이런 보도가 좀 뭐 몇몇 신문에서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오전 8시 59분 빠르게 지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생방송 아침엔 매일경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기사 좀 이어가 보죠. 금값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제시장의 금 선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값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지표인데 2020 올해 3월입니다. 3월 초인데요. 뭐 이 정도 온스당 2,093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쭉 보세요. 가장 최근에 1,722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통상 금값이라는 건요 경제가 불안하면은요 금은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그럼 오르거든요 가격이.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기사 보죠.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더니 넉 달 연속 떨어진 금값. 도대체 왜일까? 금기업 주가도 7월에 13%나 급락했다.
강달러의 안전자산 매력 조합. 최근에 달러 값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금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어요. 자, 윤희석 전 대변인 이제 이 경영학도세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금값이 왜 이러는 겁니까? 과거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 금도 재화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엄청나게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가격도 올라가는데 금을 그 정도 가격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게 올라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수요 공급 원칙이 아니라 환율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럼 금값 자체가 이미 높은 상태다. 사기에는 너무 비싼 겁니다.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라는 거, 채권 가격은 금리랑 반비례죠. 채권 가격은 싸지고 대신 금리, 그 정해진 이자율만큼 돈을 또박또박 이자를 주는 게 많이 채권 받게 아니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차라리 돈이 있다라면 채권을 사지 금을 사는가 이 얘기입니까 지금? 채권을 사든지 아니면 달러를 사겠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예. 그럼 과거의 안전자산이라는 그 타이틀은 좀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각국 은행들이 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본인의 어떤 이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값이 떨어지면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금값의 가치가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복잡하겠는데요. 지금 계산하냐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금값 떨어진다는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더 떨어졌어요 지금 그때보다. 자, 다음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시장이 아니라 사장입니다. 사장부터 본부장까지 LH 주요 간부들 전원 금요일 오후 부재 중.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내부 전산망에 임원 사무실 체류 현황판이 있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24일이에요. 뭐 없네요. 여기 뭐 이렇게 없다고. 그리고요. 이게 지난 달입니다. 지난달 24일이면 금요일이잖아요. 근무일입니다. 근데 다 없어요. 여기 보면 사장, 뭐 부사장, 뭐 본부장들 다 부재 중입니다. 일부는 목요일부터 자리 비웠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공기업에서. 김영준 의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여전히 사실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공사를 지방으로 내보냈는데 지방에 살지 않는다는 반정일 수도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서울에서 집은 서울이다. 다른 일정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명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본부장 이하 차기 사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로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도권에 올라와서 그렇게 아무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기강회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